김정순 할머니는 젊은 시절 남편 없이 두 아이를 키우기 위해 홀로 삶과 싸워야 했습니다. 남들이 한숨 쉬며 포기할 때 그녀는 이를 악물고 하루하루를 버텨냈습니다. 새벽이면 남들보다 먼저 일어나 허름한 시장 좌판을 펴고 채소를 팔았습니다. 두 손은 거칠어졌고 손톱 밑은 항상 흙으로 검게 물들어 있었습니다. 물건을 나르다 보면 허리가 쑤셨지만 단 한 번도 쉬고 싶다는 말을 입 밖에 내지 않았습니다. 오후가 되면 건물 청소를 하러 갔습니다. 높은 계단을 오르내리며 구석구석 닦고 쓸었습니다. 냉방이 되지 않는 좁은 화장실을 청소할 때면 땀이 비 오듯 흘렀지만 그녀는 손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온몸이 땀과 먼지로 범벅이 돼도 집에 있는 아이들을 생각하면 그저 참을 수 있었습니다. 밤이 되면 남의 집 부엌에서 반찬을 만들었습니다. 김치를 담그고 장조림을 조리고 젓갈을 버무렸습니다. 대가로 받은 돈을 손에 쥘 때마다 생각했습니다. 이걸로 우리 애들 학원비를 낼 수 있겠구나. 그리고 다시 다음 날을 위해 서둘러 잠자리에 들었습니다. 그렇게 손에 굳은 살이 박이고 허리가 휘어질 정도로 일하며 두 아이를 키웠습니다. 자신은 늘 허름한 옷을 입고 다녔지만 아이들만큼은 번듯하게 키우고 싶었습니다. 학교에서 친구들에게 기죽지 않도록 남들이 부러워할 만큼 잘 키우고 싶었습니다. 그녀의 희생 덕에 두 아이는 대학을 졸업했고 좋은 직장을 얻었습니다. 하지만 세월이 흐르면서 어머니를 찾는 횟수는 점점 줄어들었습니다. 예전에는 할머니의 손을 꼭 잡고 따라다니던 아이들이 이제는 전화 한 통조차 드물어졌습니다. 할머니는 혼자 남겨진 집에서 아이들이 돌아올 날을 기다렸습니다. 그러나 기다림은 점점 길어졌고 정순 할머니의 마음 한구석엔 서늘한 바람이 불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아이들도 명절이면 어머니를 찾아왔습니다. 손주들과 함께 오기도 했고 모처럼 한자리에 모인 가족들은 어릴 적 이야기, 사소한 농담을 나누며 웃음꽃을 피웠습니다. 할머니는 그 순간이 너무나 행복했고 손자, 손녀들의 제잘거리는 목소리를 들으며 오래도록 그 기억을 간직하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흐를수록 방문 횟수는 줄어들었습니다. 올해는 바빠서 못 내려가요. 다음 명절엔 꼭 갈게요. 그리고 어느 순간부터는 전화 한 통조차 오지 않는 날들이 많아졌습니다. 어느 날 너무도 조용한 집에서 혼자 늦은 저녁을 먹던 할머니는 참을 수 없는 외로움에 사무쳐 용기를 내어 아들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손에 땀이 배어나고 심장이 쿵쿵 뛰었습니다. 이 시간에 전화하면 혹시 귀찮아하지 않을까? 하지만 보고 싶고 그리운 마음이 더 컸습니다. 벨이 몇 번 울리더니 드디어 아들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영훈아, 엄마야. 잘 지내지? 잠시 정적이 흐른 뒤 아들의 무심한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무슨 일이야? 바쁜데. 단답형의 대답. 예전처럼 반갑게 맞아주는 온기가 없었습니다. 할머니는 순간 주저하다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아니, 그냥 얼굴도 못 본 지 오래돼서. 괜찮으면 이번 주말에 같이 밥이나 먹을까 해서. 그 순간 수화기 너머로 아들의 한숨 소리가 들렸습니다. 엄마, 요즘 바빠. 애들 학원도 많고 우리도 힘들어. 나중에 보자. 나중에 보자는 말, 하지만 할머니는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나중이란 말은 결국 오지 않는다는 것을. 전화를 끊고 나니 손에 힘이 빠졌습니다. 흐릿한 눈으로 창밖을 바라보며 혼잣말처럼 중얼거렸습니다. 그래, 바쁠 수 있지. 하지만 엄마가 너무 보고 싶은데. 창밖에는 가로등 불빛이 희미하게 번지고 있었습니다. 바람 한 점 없는 정적 속에서 할머니는 텅 빈 거실을 둘러보았습니다. 고요한 집안에는 오직 벽시계의 초침 소리만이 일정한 박자로 흐르고 있었습니다.
텅 빈 공간에서 메아리치듯 퍼지는 자신의 목소리를 들으며 할머니는 한참 동안 전화기를 손에 쥔 채 앉아 있었습니다. 그녀는 이제 더 이상 바쁜 세상 속에서 자신의 자리가 없다는 걸 서서히 깨닫고 있었습니다. 며칠 동안 고민하다가 김정순 할머니는 큰맘 먹고 아들네 집을 찾아가기로 했습니다. 그저 손자 얼굴이라도 한번 보고 싶어서 작은 과일 바구니를 들고서요. 시장에서 신중하게 고른 사과와 배, 손자에게 주려고 사온 단감이 봉지 속에 담겨 있었습니다. 손주가 단감을 좋아한다고 예전 명절에 말했던 게 떠올라 일부러 제일 잘 익은 걸 골랐습니다. 현관 앞에 서서 떨리는 손으로 초인종을 눌렀습니다. 땀으로 축축해진 손바닥을 옷에 슬쩍 닦아내며 가슴이 쿵쿵 뛰었습니다. 이렇게 갑자기 찾아가도 괜찮을까? 너무 민폐가 아닐까? 하지만 그리운 손주의 얼굴을 볼 수만 있다면 괜찮다고 스스로를 다독였습니다. 잠시 후 문이 열렸습니다. 며느리가 모습을 드러냈지만 그녀의 표정은 반갑기는커녕 어딘가 불편한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어머니, 연락도 없이 오시면 곤란해요. 저희도 생활이 있는데. 순간 당황한 할머니는 어색한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미안하다. 바쁠까봐 연락 안 했어. 그냥 잠깐만 손자 얼굴이라도 보면 안 될까? 할머니의 조심스러운 부탁에 며느리는 애매한 미소를 짓고는 뒤를 돌아보았습니다. 마침 거실에서 게임을 하던 손자가 방에서 나왔습니다. 순간 할머니의 얼굴에는 기쁨이 번졌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도 잠시 손자는 휴대폰 화면을 손가락으로 휙휙 넘기며 할머니를 힐끗 보더니 이내 아무 말 없이 다시 방으로 들어가 버렸습니다. 그 순간 할머니의 가슴은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어릴 때는 할머니 품에서 제잘되며 놀던 아이였는데 이제는 눈도 마주치지 않고 문을 닫아버렸습니다. 그 모습을 본 며느리는 다소 미안한 듯한 표정을 지으며 문을 살짝 닫으며 말했습니다. 다음에 오시면 미리 연락 주세요. 오늘은 좀 피곤해서요. 할머니는 애써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지만 문이 닫히는 순간 그녀의 눈에는 눈물이 고였습니다. 들고 있던 과일 바구니가 점점 무겁게 느껴졌습니다. 터덜터덜 집으로 돌아가는 길, 할머니의 걸음걸이는 유난히 더 무거웠습니다. 바람이 부는 것도 아닌데 어깨가 축 늘어졌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동안 문득 옛날 기억이 떠올랐습니다. 손자가 어릴 적 할머니가 업어주며 동네를 한 바퀴 돌면 까르르 웃던 모습이 스쳐갔습니다. 할머니가 시장에서 작은 장난감을 하나 사주기만 해도 너무나 좋아하며 팔짝팔짝 뛰던 아이였는데 이제는 할머니를 본 척도 하지 않았습니다. 집 앞에 도착한 할머니는 문을 열기도 전에 한숨부터 내쉬었습니다. 조용한 집안, 텅 빈 거실. 예전 같았으면 할머니 하고 반갑게 안겨올 손자의 웃음소리가 가득했을 텐데 지금은 오직 정적만이 흐를 뿐이었습니다. 할머니는 조용히 과일 바구니를 부엌 한편에 내려놓고 주저앉았습니다. 가슴이 시큰거렸습니다. 하지만 이내에서 혼잣말처럼 중얼거렸습니다. 그래, 내가 너무 기대했나 보다. 그냥 너무 보고 싶었을 뿐인데. 그리고 조용히 한숨을 내쉬며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창밖의 거리는 여전히 북적였지만 그녀의 마음속은 어느 때보다도 고요하고 쓸쓸했습니다. 할머니의 80번째 생일날 그녀는 아침부터 설레는 마음으로 정성껏 음식을 준비했습니다. 혹시라도 아이들이 찾아올까, 손주들이 깜짝 방문이라도 할까 하는 작은 기대를 품고 말입니다. 갈비찜은 부드럽게 익어가고 있었고 잡채는 색색의 야채를 곱게 채 썰어 정성껏 무쳤습니다. 미역국도 오래 끓여 깊은 맛을 냈습니다. 어린 시절 아이들이 좋아했던 음식들, 어릴 땐 그렇게도 맛있게 먹으며 좋아하던 음식이었지만 커서는 바쁘다는 이유로 제대로 차린 밥
한 끼 먹을 시간조차 없다는 아이들. 그래도 오늘만큼은 혹시 몰라 예전처럼 맛있게 먹어줄 거라 기대하며 정성껏 상을 차렸습니다. 할머니는 생일 초도 따로 사두었습니다. 케이크는 없지만 작은 떡 위에라도 초를 꽂고 불을 끄며 소원을 빌어볼까 했습니다. 누군가 축하해 줄 리 없다는 걸 알면서도 혹시나 하는 마음에 준비해 두었죠. 시간은 흘러 오후가 되고 저녁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초인종 소리는 들리지 않았습니다. 전화벨도 울리지 않았습니다. 시계 초침 소리만이 조용한 집안에 울려 퍼졌습니다. 기다리다 지친 할머니는 조용히 식탁 앞에 앉았습니다. 김이 모락모락 나는 음식들이 그대로 남아 있었습니다. 텅 빈 집안, 혼자서 바라보는 생일상. 젓가락을 들려던 순간 눈물이 뚝 떨어졌습니다. 뜨거운 국물을 한 숟갈 떠보려 했지만 목이 메어 삼키기가 어려웠습니다. 내가 이 아이들을 어떻게 키웠는데. 어릴 적에는 손을 잡고 걸으며 제잘거리던 아이들이 이제는 손 한 번 내밀어 주지 않는구나. 불빛이 희미하게 깜빡이는 것일 적막한 집안. 저녁을 먹다 말고 할머니는 한숨을 쉬며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냉장고 문을 열고 음식들을 하나씩 넣으며 중얼거렸습니다. 그래, 내일 데워 먹으면 되지. 아무렇지도 않지. 하지만 그녀의 목소리는 떨려 있었고 손끝도 미세하게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창밖으로는 이웃집에서 들려오는 웃음소리가 멀리서 희미하게 들려왔습니다. 거실 한쪽, 작은 생일초가 꽂힌 떡 한 조각이 그대로 남아 있었습니다. 불을 붙이지 못한 초는 할머니의 바람과 함께 꺼지지 않은 채 남아 있었습니다. 그렇게 할머니의 80번째 생일밤은 조용히 그리고 쓸쓸히 흘러갔습니다. 그리고 몇 달 후 김정순 할머니는 홀로 조용히 집에서 쓰러졌습니다. 거실 한쪽, 텅 빈 식탁 위에는 며칠 전 끓여둔 미역국이 그대로 남아 있었습니다. 휴대폰은 조용했고 집안 구석구석에는 오래된 적막만이 가득했습니다. 며칠 동안 인기척이 없자 이상하게 여긴 이웃이 경찰에 신고했고 문을 열고 들어선 경찰과 구급대원은 침대에 누운 채 미동도 없는 할머니를 발견했습니다. 안타깝게도 이미 늦은 상태였습니다. 병원으로 실려간 할머니의 곁에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차가운 병실, 텅 빈 침상 위에는 어머니가 생전에 자주 쓰던 낡은 수첩 한 권이 놓여 있었습니다. 손때가 묻고 군데군데 색이 바랜 그 수첩은 오랫동안 누군가를 기다리며 적어 내려간 글들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소식을 전해 들은 자식들은 허둥지둥 병원으로 달려왔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마주한 것은 더 이상 말을 하지 못하는 어머니의 모습이었습니다. 병실에는 싸늘한 공기만이 감돌았고 어머니의 손에는 바짝 마른 작은 메모지가 꼭 쥐어져 있었습니다. 자식들은 떨리는 손으로 메모를 펼쳤습니다. 삐뚤빼뚤한 글씨로 마지막 인사가 남겨져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내 아들, 내 딸, 엄마는 너희를 원망하지 않는다. 다만 조금 더 자주 보고 싶었다. 조금 더 이야기하고 싶었다. 그게 그렇게 어려운 일이었을까? 엄마는 항상 너희를 사랑한다. 자식들은 그제야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메모를 꼭 쥐고 어머니를 불렀지만 대답 없는 침묵만이 병실을 가득 채웠습니다. 한 장의 작은 메모 속에 담긴 어머니의 간절한 마음을 이제야 깨달았지만 이미 어머니는 그들의 손이 닿지 않는 곳으로 떠나고 말았습니다. 텅 빈 병실에는 울음소리만이 가득했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울어도 아무리 후회해도 돌이킬 수 없는 시간이었습니다. 벽시계의 초침은 계속 흘러갔고 병실 창밖으로는 어느새 해가 저물어가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부모님께 자주 연락하시나요? 우리는 바쁘다는 이유로, 피곤하다는 이유로 부모님을 외면하고 있지는 않나요?
하루가 다르게 변해가는 세상 속에서 우리의 일정은 가득 차고 할 일은 끝이 없지만 부모님께는 우리와 함께할 시간이 그리 많지 않습니다. 부모님은 늘 우리를 기다립니다. 문 앞에서, 전화기 옆에서 그저 우리의 목소리 한마디를 듣고 싶어 하십니다. 보고 싶다는 말 한마디, 사랑한다는 표현 한 번이 부모님께는 하루를 버티게 해주는 가장 큰 힘이 됩니다. 혹시 오늘 하루도 바쁘다는 이유로 부모님께 연락을 미루고 있지는 않나요? 너무 늦기 전에, 후회하기 전에 지금이라도 전화기를 들어보세요. 그리고 따뜻한 목소리로 말해주세요. 엄마, 아빠, 사랑해요. 그 한마디가 부모님의 마음을 얼마나 따뜻하게 만들어줄지 모릅니다. 그 한마디가 우리가 부모님께 드릴 수 있는 가장 소중한 선물입니다. 지금 부모님께 전화를 걸어보세요. 너무 늦기 전에. 이 영상이 마음에 와닿았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작은 클릭이 더 많은 사람들에게 이 이야기를 전할 수 있도록 큰 힘이 됩니다. 앞으로도 따뜻한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